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주요 고용 뉴스로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의 고용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15세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은 비수도권에서 39.6%로 수도권 45.3%보다 5.7%포인트 낮았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통상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5%포인트 안팎으로 낮았지만 최근 들어 서서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청년 고용률이 45.9%로 가장 높았고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전북의 청년 고용률이 34.3%로 가장 낮았고 이어 전남과 광주, 강원 순이었습니다. 긴 추석 연휴에도 경기 불황으로 올해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373개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2016년 추석 연휴와 상여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작년보다 4.8%포인트 줄어든 70.8%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여금은 작년보다 3만 원 증가한 104만 4천 원이었고 연휴는 4.5일로 작년보다 0.5일 늘었습니다. 올해 체불 임금액이 지난달 말까지 1조 원 가까이 됐습니다. 사상 최대인데 경기 악화와 조선업 구조조정, 여기다 악덕 사업주들의 고의 체납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들어 8월 말까지 임금 체불로 고용부에 진정한 근로자는 21만 4천여 명. 체불액은 9,400여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근로자 수는 12%, 체불액은 11%나 늘었습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8월 말 기준 임금 체불액은 평균 7,400여억 원으로 2013년부터는 8월 말 임금 체불액이 8천억 원을 연속으로 넘어서더니 올해 9천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전체 임금 체불액은 1조 4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계 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금 체불이 늘어난 이유는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경영 사정이 악화된 데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하청업체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경영 사정 악화를 이유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해 개인 빚을 갚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다른 회사를 세우는 악덕 사업주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단속 활동에 나섭니다. 익명 제보도 받기로 했습니다. 또 5억 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은 직접 관리하고 5인 이상 집단 체불은 기동반을 운영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고 고의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저금리 탓에 돈 벌기 힘들어진 금융사들에게 자산 관리가 새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산가뿐 아니라 미래 고객인 젊은 층도 공략 대상인데 금융사들이 더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영상과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고객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도국 기자입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있는 한 은행의 마케팅용 영상물입니다. 인기몰이 중인 1인 미디어 형식으로 재테크를 쉽게 풀어주고 맛집까지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요, ISA. 야, 이게 뭘까요? 이사라고 요즘 많이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금융권은 젊은 고객을 겨냥한 영상물과 온라인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쉬운 상품 설명은 기본이고 각종 생활 컨텐츠도 빠지지 않습니다. 한 증권사는 포털과 함께 데이트 비용부터 경조사비까지 각종 지출에 대한 고민을 다루는 코너를 선보였습니다. 일선 지점보다 스마트폰으로 금융을 접하는 젊은 층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증권이나 경제하면 어려워서 접근하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서 좀 쉽고 일상생활에서 좀 알기 쉬운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좀 더 거부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특히 ISA와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자산관리 상품이 영상 온라인 마케팅의 집중 대상입니다. 고액 자산가 대상이던 기존 자산 관리와 달리 이들 분야는 직장인 등 젊은 층의 관심이 크고 이들을 끌어들여야 장기 고객으로 붙들어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을 겨냥한 금융사들의 마케팅전은 이제 설명서와 대면 설득에서 영상과 온라인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가 늘고 있고 특히 남성이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적정 소득을 올리는 정규직 일자리가 2006년 414만 개에서 2015년 674만 개로 늘었고 전체 비중도 27%에서 34.9%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좋은 일자리 근무 비중이 27.7%로 5.2%포인트 오른 반면 여성은 7.2%로 2.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연구원은 근로 여건과 고용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여성과 청소년 등 근로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 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식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변화가 거의 없었고 오히려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증시의 악재가 닫히면 주가 지수 변동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걱정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지난 8월 한국거래소는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였던 주식 거래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으로 확대했습니다. 거래 활성화를 통해 금융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제도 개선의 이유였습니다. 3 내지 8%의 유동성 증대가 기대되고 파생 상품과 그 증권시장, 기물시장 간의 연계거래 또 해외 시장과의 그 연계거래도 많기 때문에 그 효과는 더 크지 않을까. 시행 한 달이 지났는데 거래량은 물론 거래 대금도 늘지 않았습니다. 거래 시간 연장 후 4주간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량은 올해 1월에서 7월 평균보다 11.6% 줄었고 거래 대금도 6.75% 감소했습니다. 일평균 거래액이 2,600억 원에서 최대 6,8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이란 거래소 측의 예상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래 시간 연장이 증시에 호재가 아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거래 시간 확대 조치가 주가지수 낙폭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거래 시간 증가보다 개별 기업의 실적 등 경제 펀더멘털이 거래량 증가와 지수 등락 결정에 더 영향을 준다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경찰관 5명 중 1명이 임관한 지 1년 안에 사망 사건을 다루지만 죽음을 수용하는 방법을 교육받지 못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경찰은 업무 특성상 대체로 초임 시절 사망 사건을 다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일성경찰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대학원의 학위 논문을 보면 임관 후 1년 이내에 사망 사건을 다뤘다고 답한 경찰은 20%를 넘었습니다. 10%에 육박하는 이들은 불과 석 달 안에 사망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경찰 업무에 익숙치 않은 초임 시절 받은 이 같은 충격을 쉽게 떨쳐내기 어렵다는 점으로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징후에 시달린다는 응답도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당시의 충격을 오래도록 지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식은땀이나 호흡곤란 같은 신체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0대, 30대 아직 젊은 연령층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러한 사건에 접하게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는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수련 과정을 거쳐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튼튼하게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경찰관뿐 아니라 소방관 등 불가피하게 사망 사건을 다뤄야 하는 직종의 경우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인 호스피스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현우입니다. 점심 식사를 한 뒤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고 집에 간 미래창조과학부 팀장급 간부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최근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입방아에 오른 미래부에서 소속 공무원의 기강해이 사례가 또 나온 겁니다. 미래부는 김모 팀장의 공직기강 위반 내용을 파악해 감사한 결과 위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팀장은 지난 7월 산하기관과의 식사를 마친 뒤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았고 부서 회식 비용을 산하기관이 부담하도록 전가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습니다. 미래부는 추가 조사 후 관련자가 있으면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국산 생활 가전 제품들이 달라진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에 맞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센서 등 신기술을 접목한 건데 소비자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장고 문 바닥 쪽에 달린 스마트 센서가 발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아래쪽 냉동고 칸을 열면 선반이 자동으로 나오고 유리처럼 생긴 냉장고 문을 똑똑 두드리자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기능이 굉장히 편리하고 신기하고 디자인도 멋지고 나중엔 이런 기술들이 대거 적용된 신제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눈대중만으로 물을 채울 수밖에 없었던 예전과 달리 정수기는 사용자의 편의성에 맞게 온도와 양 두 가지 모두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담겼습니다. 로봇 청소기에는 실내 내비게이션 주행 기술이 탑재됐는데 1초에 20프레임 공간 촬영을 통해 사람의 손이 닿기 힘든 곳까지 지도를 그리면서 구석구석 청소합니다. 밥솥에는 국내 최초로 불 조절 적외선 센서가 적용됐습니다. 화력과 온도 제어 기능이 강화돼 밥솥 하나만으로 누룽지, 영양솥밥, 숭늉까지 내 입맛에 맞는 다양한 밥맛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을 통해 IR 센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IR 센서는 불 조절을 나리 하고 미세 밥맛 조절을 통해 가마솥밥, 돌솥밥, 뚝배기 밥을 정확하게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생활가전 제품들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한지희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영아에 대한 가정 양육비 인상 계획이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백지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가정 양육을 독려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고 가정 양육 수당을 적정 수준 지급하기로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대신 다자녀 가구의 양육수당 인상분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아 세 번째 아이부터 가정 양육수당을 10만 원 더 올릴 계획이었지만 이마저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아동 관련 수당을 올리는 정책 도입을 논의 중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부산 수영구 지하철 망미역에서 에스컬레이터 보수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부 레일에 다리가 낀 30대 작업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신세롱 기자입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망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0분쯤 망미 지하철역사 에스컬레이터에서 보수 작업 중이던 30대 남성이 추락해 레일 하부에 다리가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씨는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절단기로 레일을 제거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1시간 앞서 서울 지하철 3호선 교대역에서도 열차가 고장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3호선 오금행 열차의 출입문이 고장나 현장에서 긴급 수리를 시도했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승객을 모두 하차시킨 뒤 기지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열차가 15분간 교대역에 정차하면서 후속 열차가 늦어지는 등 주말 지하철 이용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저녁 11시 50분쯤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의 테트라포드 위에서 낚시하던 35살 정모 씨가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약 40분 만에 정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나 혼자라는 노래 가사인데요. 원래 혼자 밥 먹는 일은 이렇게 청승맞은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부러 혼자 밥 먹고 영화 보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1인 가구 500만 명 시대에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벗어나 오직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훗놀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키워드 훗놀족이었군요. 요즘 혼밥이나 혼술 등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자, 훗놀족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이 훗놀족은요. 혼자 여가를 즐기고 혼자 노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혼자 놀기족의 줄임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거부하고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 또는 코쿤족이라고 불렀는데요. 몇 해 전부터 나 홀로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등 혼자서도 뭐든지 잘하는 훗놀족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문화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뭐든지 해결하는 이 훗놀족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혼자 놀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네, 이 훗놀족에도 종류가 좀 많은데요. 이제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혼자서 술을 마시는 혼술족, 혼자서 영화를 보는 혼영족, 그리고 혼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혼곡족까지 정말 다양한 혼자 놀기족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혼자 클럽에 가서 춤을 추는 혼클족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혼클족은 처음 알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혼자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 얼마나 되나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한국의 사회 동향의 조사에 따르면요. 혼자서 여가를 즐기는 걸 선호한다고 답한 성인이 전체의 56.8%로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반면에 친구와 함께 여가를 보낸다는 응답자는 8.3%에 불과했는데요. 이어서 비슷한 설문조사가 또 있었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0대 1,277명에게 혼자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요. 74.7%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20대들의 상당수는 혼자 하는 활동에 상당히 익숙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만 해도 가끔씩 좀 피곤할 때는 굳이 약속을 잡지 않고 혼자 혼밥을 할 때가 있거든요. 자, 강설희 아나운서 어떠세요? 혼밥 하시나요? 네, 저도 혼밥하는 거를 좀 즐기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 혼밥 레벨 테스트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단계가 높아질수록 혼밥의 고수가 되는 건데요. 먼저 가장 쉬운 1단계는 편의점에서 라면 먹기, 2단계는 학생 식당에서 혼자 밥 먹기, 3단계는 시끌벅적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혼자 햄버거 먹기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는 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좀 높은 단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단계는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혼자 스테이크 먹기, 8단계는 고깃집이나 횟집에서 혼자 먹기고요. 마지막 최고 단계인 9단계는 술집에서 혼자 술 마시기라고 합니다. 테스트를 보니까 저도 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저도 아직 가수네요. 자, 얼마 전 가수 김동완 씨가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혼밥 인증샷을 찍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혼자 식당에 가면 눈치를 보인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입구에 혼자 온 손님 환영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혼밥은 혼자 간단히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이 편도족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요즘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 보셨나요? 웬만한 고급 도시락 못지않게 알차고 다양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혼밥족을 위한 식당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게 완벽한 나만의 공간이 마련된 1인 라면집이 인기를 끌었고요. 원래 여럿이 먹는 메뉴인 삼겹살, 샤브샤브, 보쌈 같은 메뉴도 1인분으로 따로 파는 식당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혼자 밥 먹을 걱정은 정말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혼자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혼놀 상품들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혼놀족을 위한 아이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키덜트 용품, 어른용 색칠 공부인 컬러링북, 나노블록 등이 인기인데요. 지난해 G마켓에서 판매된 캘리그라피 용품은 전년과 비교해서 무려 1,156% 늘어났고요. 드로잉 용품 판매는 100%, 블록 판매는 413%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재 베스트셀러 순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책도 역시 컬러링북인데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캐릭터에 색칠을 하는 컬러링북이 발매와 동시에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혼자 놀기 열풍 정말 대단한데요. 이쯤 되면 단순히 유행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혼놀족이 많아지는 이유,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전문가들은 첫 번째로 가상의 인간관계망인 SNS가 이 혼놀 문화를 확산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밥 먹는 사진을 올리면 타인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리적인 공간에는 혼자 있지만 SNS를 통한 온라인에서는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치열한 현실을 반영한 트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브릿지 경제에서 대학생과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 혼밥을 즐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직장인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42.4%로 가장 많았고요. 대학생에서는 시간 절약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 직장인은 치열한 일상에 지쳐서 또 대학생은 취업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혼자를 선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혼돌족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혼자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 혼놀족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1인 가구 문화가 자리 잡은 일본의 경우에는요. 한 해 3만 2천여 명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쩌면 몇 년 후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렇네요. 자, 4명이 모이면 1명은 혼자 사는 1인 가구 500만 시대. 혼자 밥을 먹고 여가를 즐기는 혼놀족은요. 선택이라기보다는 적응에 가까운 새로운 쇠퇴가 아닐까요? 노력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우리 청년들이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관계인 것만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핫키워드 혼놀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